안녕하십니까. 8월 15일 차 교수입니다. 요즘 XRP 차트를 보시는 분 중에는요, 아마 뉴스나 호재는 계속 나오는데 왜 가격은 1달러 이 부근에서 갇혀서 시원하게 못 들고 나가지?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요, 최근에 XRP 가격을 보면 지난 7월 하순에 1.1달러 선을 터치한 이후에 8월 들어서는요, 조금씩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1달러 안팎에서 아주 팽팽한 지지와 저항 테스트를 거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요, 거의 1.001달러예요. 하나로는 1419원, 박스권도요, 최고가가 1429원에서 최저가는 1410원.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런 단기적인 가격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암호화폐 시장이 XRP라는 자산을 평가하는 그 기준 자체가 아예 근본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불과 1년에서 2년 전만 해도요, XRP 투자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요, 소송과 규제의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이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그리고 미국에서 불법 증권으로 판정받으면 어쩌지? 이런 법적 리스크가 XRP의 가치를 사정없이 짓눌렀죠. 그런데 2026년 올해 현재 이 시장은요, 더 이상 이제 XRP를 이제 소송 중에 위험한 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규제의 명확성에 확보가 됐느냐, 또 ETF를 통한 기관 자금의 유입이 됐느냐, 또 실제 국제 결제망에서의 사용성이라는 이 세 가지 묵직한 기준을 가지고 XRP의 진짜 가치를 재산정하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 세 가지 변수가 XRP의 1달러 이 벽 돌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의 시각에서 진짜 체크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지 이 전문가의 시각으로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분석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오늘 또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구독 안 하신 분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10분만 집중해주세요. 오늘 첫 번째 뉴스 타이틀 보세요. 이 리플이요, 1달러를 지금 탐색하고 있는데 규제 명확성, ETF 실사용이 다시 부른 세 가지 변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 규제 명확성과 ETF 실사용 때문에 여러 가지 세 가지 변수가 나왔다, 이 얘긴데요. 실질적인 기사 내용 한번 집중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리플 가격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이 첫 번째 변수는요, 바로 규제의 명확성이죠. 과거 XRP 가격이 유독 다른 주요 코인들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낮았던 건 가장 큰 원인은 이 규제 리스크로 인한 디스카운트였습니다. 이 규제 리스크 때문에 가치가 많이 깎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술력이 좋아도 이 미국 규제 당국과의 마찰 있는 자산에 대형 금융기관이나 펀드가 함부로 돈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은요, 상황이 완전 180도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리플 이 공식 채널에서도요, 거듭 강조하듯이 XRP는 이 미국을 비롯한 이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제도권 금융 시스템과 정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인프라 자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되는 클래리티 법안 등의 입법 움직임 역시 기존 시장을 옥죄기 위함이 아니고 이 제도권 기관들이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이 공식적인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판사의 판결 하나에 휘청이는 시기 지나갔고요. 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식 금융상품으로 다뤄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건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아주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 프레임이 정리된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곧바로 폭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규제가 명확했다는 건 그냥 입장권을 획득했다는 뜻이지 곧바로 막 매출이 10배 뛰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이 금융감독기관의 실제 정책 시행 속도가 다르고 집행 방식에 따라서 온도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규제에 대한 이 기대감과 실제 금융시장 적용 사이에 그 시차를 잘 구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변수 두 번째는요, 이 XRP의 기간 접근성이 확대된 거예요. 즉 ETF입니다. ETF. 이 말은 이 개인 투자자 중심에서 이 거대 공모자금의 이 기간으로 세대 교체가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태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에서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그랬듯이 정식 상장 지수펀드 이 ETF 출범은 자산의 체급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XRP가 시장을 주도했던 것이 이 개인 투자자의 심리와 거래손의 매수 매도였다면 이제 ETF는 이제 연기금, 자산운용사, 헤지펀드 같은 이 거대 기관 자금이 이제 법적 제약 없이 XRP를 쓸어 담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통로, 한마디로 파이프라인을 열어주는 일입니다. 리플 측의 최신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요, 이번 기관 투자자들이 이 XRP ETF 및 전문 투자 상품을 통해서 이 XRP 익스플로저를 늘려가는 그런 흐름이 아주 뚜렷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이어서 XRP가 기관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ETF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1달러 부근에서 정체되어 있는 걸까요? 전문가들은요, 이거를 실제 자금 유입량의 법칙이라고 설명합니다. 상품 상장 자체는 호재지만 정말 중요한 건요, 이 매수세의 지속성입니다. 이 ETF라는 그릇이 만들어졌더라도 실제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냉각되어서 기관들의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ETF가 승인되었다, 출시됐다 이런 뉴스 헤드라인에 환호하기보다는 정말 주차적으로 이 실제 순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지표 분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변수는요, XRP만이 가진 이 독보적인 무기, 바로 실사용 기반입니다. RWA죠. 많은 코인들이 미래에 이러이러한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그런 막연한 백서상의 그 약속만 남기고 다들 사라지죠. 반면에 우리 XRP는요, 탄생 목적부터 매우 명확했습니다. 바로 국가 간 자금 이전을 가장 빠르고 수수료 없이 처리하는 그런 글로벌 중개 자산이 되는 것이죠. 이 기반이 되는 기술이 바로 리플 레저입니다. 2012년 네트워크가 개설된 이래 이 XRP 레저는 단 한 번의 치명적인 네트워크 중단 없이 수십억 건에 달하는 실시간 거래를 안정적으로 처리해왔습니다. 글로벌 대형은행과 결제업체들이 이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실제로 국경을 넘나드는 아주 대규모 가치 이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XRP는 단지 트레이더들의 시세 차익을 노리고 사고 파는 투기적 자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글로벌 금융 인프라에서 작동하면서 트래픽을 일으키는 그런 유틸리티 자산으로서의 하단 방어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트워크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실제 결제 채널에서 웃기는 이 락업 XRP가 이 물량이 많아질수록 기본 체력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이 기사에서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들 너무 차트에만 일일비하지 마셔라. 실제로 보여지는 차트 숫자 말고 그 배경에 깔려있는 이 정말 리플에 대한 가치, 전망, 이 펀더멘탈이 얼만큼 유능하고 특별한가,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할수록 아마 리플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간이 없으시니까 분석과 자료는 제가 다 찾아보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영상 아래에 여기 더보기만 클릭하시면은요,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 링크가 이 파란색으로 두 줄이 나옵니다. 위에 거는 폰용이고요, 아래 거는 PC용이니까 보통 폰으로 많이 보시니까 이 위에 거를 딱 클릭하시면 제가 24시간 브리핑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다 안내해드리는 그런 단톡방이 딱 나옵니다. 한번 입장하시면 나가질 않을 정도로 제 단톡방은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세요. 아마 지금 들어오셔도 며칠은 기다리셔야 될 거예요. 그만큼 혼자서 괴롭게 내동매매하시는 것보다 100% 무료인 1절 돈 받는 거 없는 제 브리핑을 다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하기 위해서 만든 이 텔레그램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요, 아마도 리플에 대해서 믿음과 신뢰가 생겨서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많은 분들이 뭣도 모르고 들어오셨다가 엄청나게 손해를 보시고 어떻게 우연히 저를 만나서 제가 단톡방에서 매일 전해드리는 알트코인으로요, 당장의 승부를 좀 보셔갖고 퇴직금 가지고 있던 게 마이너스 8, 90%였는데 지금은 플러스로 돌아섰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선물까지 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그거 보려고 저희 알트코인 추천하는 이런 방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급하다 하시니까 제가 알트코인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알트코인은 굉장히 며칠 후에는요, 사장될 수도 있고 엄청난 폭락을 경험하다 보면 이 폭락된 게 한번 올라오려면요, 또 엄청난 기간이 기다려야 되고요, 폭락의 이 수준이요, 거의 20분의 1 토막, 30분의 1 토막 납니다. 그러니까 이 알트코인은요, 굉장히 위험한 코인이니까 여기서 당장 하루 이틀 수익 난 거를 더 욕심내지 마시고 수익만큼 빼갖고요, 리플을 사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수익 난 거 다 빼서 원금은 가지고 계시고 수익 난 거 정도만 리플을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계속 사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앞으로 거래량이 항상 1, 2를 하면서 호재도 많고 결국 우상향하는 이 가치평가 안 돼 있는 이 리플만이 결국 끝에 가서 오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좋아요도 감사하고 구독도 감사한데 꼭 여기 더보기 눌러서요, 제가 있는 밤낮으로 제가 브리핑 해드리는 단톡방에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분석할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니까 제가 다 가이드 받을 테니까 저를 전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제가 분석한 리플의 자료를 보시고요, 제가 고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안내해드리니까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자, 오늘 이 분석 보시면은요, 그렇다면 이렇게 훌륭한 중장기 재료들이 쌓여있는데 왜 현재 차트는 1달러 부근이냐,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현재 이 가격 1420위원이죠 거의 달러는요 1.001달러예요 이 가격대는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1달러는 매우 거대한 심리적 둔덕입니다.
이 지금 1달러를요 결국 며칠 동안 지금 뚫느냐 버티느냐 싸움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상방 하방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죠. XRP가 1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캔들을 안착시키고 1.1달러 선을 다시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보인다면요, 대기하고 있던 매수세가 가세하면서 시장 심리가 순식간에 강력한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1달러가 뚫리면은요, 단기 실현 물량과 손절 물량이 막 쏟아지면서 굉장히 하단 테스트가 이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방을 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한번 0.9950달러로 한번 갔다가 왔기 때문에 지금도 1달러에서 요동치지 않고 있어요. 제가 단톡방에서 이 1달러 지지선에 대해서 확실하게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요, 단톡방 알람만 켜놓으시면 좋습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것보다요 거시적인 환경과의 결합이 중요한데요, 현재 XRP의 가격 움직임은 이런 개별 호재만으로 혼자서 폭등하기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총 유동성,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향방도 있고요, 또 미국 연준의 금리 향방, 그리고 거시적 위험 선호 심리, 이런 걸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나 증시 전체가 위축되는 국면에서는 아무리 XRP가 개별 프로젝트에 좋은 뉴스가 나와도 가격 상승이 억제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XRP 개별 재료가 이 소강 상태라고 하더라도요, 시장 전체 유동성이 공급되면요, 지금 1달러의 벽을 거침없이 뚫어낼 수도 있어요. 결국 지금의 1달러의 안팎 등락은요, 구조적 호재와 단기 거시경제 변수가 부딪히면서 아주 팽팽한 수급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2026년 8월 현재 이 XRP는 법적 리스크에 흔들리면서 위험자산에서 제도권 금융으로 진입하면서 이 실사용 가치를 검증받는 그런 디지털 자산으로 완벽하게 체질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비록 이제 단기 가격은요 1달러 부근에서 조용한 숨고르기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에너지 축적의 시간일 뿐이지 앞으로 XRP 투자자들한테 아주 주목해 보셔야 할 이 세 가지 관전 포인트는요, 제가 세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이 제도권 가이드라인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실제 XRP 세탁으로 이어지는가, 이거 얼마 안 남았죠. 근데 두 번째는요, 이 ETF 자금이요, 이 상품을 통해서 기관의 진짜 현금이 유의미한 규모로 많이 들어오는가, 그러니까 거래량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XRP 레저상에 이 실제 국경 간 송금 결제 그 트랜잭션 수치가 꾸준히 우상향하는가,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하는 거죠. 이런 장기적인 호재와 기대감이 실제 거래량과 매수 수요로 연결되는 그 시점에 이 XRP 1달러라는 심리적 묵은때를 벗겨내고요, 새로운 가격대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에는 흔들리지 마시고요, XRP가 걸어가고 있는 그런 제도권 편입의 큰 줄기를 제가 단톡방에서 다 안내해드리니까 좀 멀리 냉정하게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우하향하는 건데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지금 버티는 게 아니고요, 우상향하는 건데, 비트코인도 그랬지만 10,000원, 1,000원 했던 게 1억까지 갈 때는요 엄청난 기간이 뭐 10년 이상 걸렸잖아요. 그런데 리플은요 지금 현재 가상화폐가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있죠. 많이 제도화되고요, 법제화되고 있잖아요. 그 상에서 다음 타자가 이제 리플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처럼 하루 이틀에 이렇게 승부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 가끔 댓글 다신 분 중에 여태까지 내가 7, 8년 기다렸다, 앞으로도 한 3년 더 본다, 5년 더 본다, 이런 분들처럼 그런 분들이 막 여유가 있고 평소에 뭐 약지 못하고 막 느려 터져서 그런 분들이 아니고요, 이거를 경험하면 할수록 당장 내 원하는 그런 결과값이 당장 내가 원하는 내일 모레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구나, 이 기다리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멀리 보고 기다리시다 보면 결국 내 여유 자금이 나중에 크게 엄청난 이제 행복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랑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영상도 끝까지 보신 분들 이렇게 댓글 좀 끝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홍석철님이요, 속이 시원합니다. 아유, 달구지기님이요, 텐션업, 텐션업으로 하라고요. 달구지기님이요, 수고했어 하셨네요. 반말하신 거 보니까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80대인데 저 우리 친구 하면 되겠네요. 아닌가요? 90대신가요? 자, 우리 정영훈님 또 오셨네요. 자, 차 교수님 말 보기에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리플 믿고 장투하니 이거 봐요, 7, 8년 됐을 때요. 아직도 변함이 없대요. 이렇게요, 이분이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죄송하지만 멍청하고 뭐 느려 터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몰라서 이런 게 아니라요, 해보면 해볼수록 여태까지 몇 년 경험해보니까 야, 이거 아무리 요동치고 중간에 아니 정말 이거 기다리기 싫으면요, 여러분 단타하셔야 돼요. 오늘 오르면 팔고 내일 내리면 여기서 또 사고, 이 단타를 어떻게 맞춰요? 서창민님이요, 해피해서 떡상할까봐 차문이 내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리미남님이요, 리플 대단한 거 알지만 너무 안 오르니까 의심이 갑니다. 이 의심 주머니 넣어둘까요? 의심이 당연히 가죠. 그래서 제 단톡방에 오셔서 제가 분석한 자료를 좀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의심이 가거나 승부를 빨리 보고 싶어서 단타를 하셔야 돼요. 단타. 근데 저는 단타는요, 이거는 절대로 저는 될 수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어떤 유튜버가 뭐 내려가서 싸게 사서 올라간 다음에 팔고 이거 한다는데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타 하려다가 다 망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는 거는요 장타예요. 장타. 그러니까 장투.
멀리 보는 거예요. 그런 의심까지 생겼을 때 제가 분석한 자를 보시고 좀 더 기다려야겠구나. 정말 심리 싸움입니다. 멘탈이 다예요, 멘탈. 아시겠죠? 자, 오늘도 끝까지 봐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요 뭔가 행복하지 않나요? 왜 그늘에 있으면 행복하죠? 해피해서. 그럼 말이요 가다가 하늘에 있는 해를 봐요. 이걸 뭐라 그러죠? 그냥 해본 말입니다. 그리고 벌레 중에요 뭔가 좀 상태가 안 좋은 벌레 뭐라 그러죠? 벌레 중에서 상태가 좀 안 좋은 벌레, 해벌레. 그리고 내과 의사가요 몇 시에 퇴근하죠? 내과 의사 퇴근 시간 몇 시에요? 4시경? 여러분, 우리가요 라면을 먹으면요 이 프랑스에서 먹으면 맛이 없대요. 왜 라면은 프랑스 가서 먹으면 맛이 없죠? 다 불었어서.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지금까지 차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자, 새벽 5시 반에 또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